폐결핵에 걸린 병사 한 명이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아서 관통상이 생겼어요. 이제 폐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흉이 생겼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기흉이 생긴 그 병사가 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씨 동주쌤입니다. 네, 오늘은 흉부외과 선생이 들려주는 역사 수업 시간, 바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흉부외과 수술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흉부외과 수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뉴하트에 나온 심장 수술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폐와 관련된 이런 일반 흉부 수술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폐 수술의 시작이라고 말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는 폐 수술 자체의 시작이 우리의 아픔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슨 아픔이냐? 사실 이제 의학의 역사라고 하면 질병의 역사와 같죠. 치료법을 시작하는 과정이 의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질병들도 있어요. 아직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현하고 있고, 심지어 OECD 감염률 1인 질환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이제 폐병이라고도 많이들 했죠. 이제 그 질병은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이 폐 수술의 시작을 만들게 했고, 이제 발전하게 할 수 있었던 질병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류의 시작과 같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기원전 만년경에 터키 시대 사람의 뼈에서 척추 결핵이 진단될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래된 질병이거든요. 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인류와 더불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핵을 고치려는 노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꾸준히 계속되어 왔어요. 하지만 실제로 결핵이라는 질병을 실제로 균에 감염된다, 전염된다, 이런 사실 자체가 발견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실제로 결핵약, 항결핵제가 개발되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1990년대 결핵을 치료하는 항결핵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균 자체를 사멸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환자를 보살펴주는 정도, 자기의 면역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로 사실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결핵 수술을 왜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연히 17세기 말에 폐결핵에 걸린 병사 한 명이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아서 관통상이 생겼어요. 이제 폐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흉이 생겼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기흉이 생긴 그 병사가 폐결핵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아, 기흉이 생기면 이제 폐결핵이 치료가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19세기 후반부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이런 인공 기흉술, 인공적으로 가슴, 흉곽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기흉을 만드는 시도를 하게 됐죠. 이런 치료들이 계속되다가 여기는 이제 흉곽 성형술, 인위적으로 가슴 뼈들을 잘라내고 성형을 해서 폐를 압착시키는 이제 흉곽 성형술까지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도 결핵 환자에 대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사실 전신마취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국내에. 그 당시에 전신마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국소마취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소마취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처 부위만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끔찍하잖아요. 최초의 이제 흉부외과 폐수술의 시작을 고병관 교수님에 의해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1948년 10월 6일에 이제 국립마산 결핵요양소에서 폐결핵 환자에 대해서 흉곽 성형술을 최초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 이제 국소마취로 했어요. 근데 제가 끔찍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수술 방법이 어떤 거냐면 가슴을 열고 갈비뼈를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해서 그걸 제거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흉곽을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가슴, 폐를 압착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인공 기흉술이나 흉곽 성형술을 하는 이유는 폐에 계속 산소가 들어가면, 우리가 특히나 결핵균 같은 경우는 산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균이에요. 그 부위를 기능 못하는 부분을 압착시켜서 산소가 못 가게 해서 차라리 균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흉곽 성형술을 시행한 거고, 그 이후에 폐 기능을 아예 잃어버린 그 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 자체를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1949년 5월 5일과 1949년 6월 7일에 이제 최초로 폐결핵 환자에 대해서 폐 절제술을 이제 국소마취로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폐 기능이 없는 폐에 대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가슴을 연다 그래서 생체 중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국소마취 막 깰 수도 있고, 수술하는 과정을 다 인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마취가 없이 수술을 이제 사실 했다고 하니, 수술한 사람도 대단하고 이제 수술 받은 사람도 굉장히 와, 어떻게 이걸 견뎌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이런 수술들이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폐수술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핵을 많이들 흔하지 않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지금 주변에도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결핵에 대한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결핵이 우리의 폐수술의 시작과 연관이 있다는 거 보면 좀 재밌지 않나요? 지금까지 국내의 폐수술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항상 폐수술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발달
발달된 이런 의료 기술들로 인해서 수술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졌고 환자도 수술 예후나 결과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제 스스로도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발전된 의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알고 싶은 흉부외과의 역사 혹은 뭐 외과학의 역사, 의학의 역사 뭐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이런 역사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